미국 산업의 미래는 한국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 물류 시스템은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전 미국 국방물류청 출신 전략가의 폭탄 발언이 터지자 조지아주 의사당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십 년간 당연시되던 미국의 산업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거대 자동차 기업들은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무려 30년간의 군사물류 경험과 한국 혈통을 지닌 전략가의 대담한 제안,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잇는 역사적인 산업혁명의 시작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 한국 산업동맹을 뿌리부터 재정의한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조지아주 의사당 건물 3층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애틀랜타의 스카이라인이 오늘따라 더 선명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제임스 코헨, 전 미 국방물류청 전략가이자 현재 조지아주 투자유치청 소속 컨설턴트로 이 자리에 앉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전용 공항 없는 산업 유치는 환상입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메가 프로젝트는요. 저의 발언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인프라분과 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죠.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펜을 돌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설계한 물류 계획에 문제라도 있나? 저는 태블릿을 열어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부품 공급망 분석, 비용 추산, 미국 내 다른 자동차 공장들의 물류 병목 사례까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철저함으로 모든 수치를 준비했습니다. 주지사님, 현대차 메타플랜트는 일반 공장이 아닙니다. 군사작전처럼 움직여야 하는 물류 허브예요. 하루에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기존 인프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회의실 한쪽에서 이의 제기가 들렸습니다. 전통적인 물류 전문가들은 전용 공항이라는 발상 자체를 과도하게 여기는 눈치였죠. 현대차가 비즈니스 제트기를 몇 대 보유한다고 해서 전용 공항까지 필요할까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들은 아직 한국식 정밀함을 모르는구나 싶었어요. 제 어머니 이미경 씨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미국인들은 항상 크게 생각하지만 정작 세세한 부분은 놓치더라. 여러분, 이건 비즈니스 제트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품 수송, 긴급 물자 수송의 문제예요. 한국 기업들은 군대식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공장, 분 단위로 계산되는 부품 공급망이요. 기습과 정밀의 조화라고 할까요? 저의 표현에 캠프 주지사가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새 회의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3개월 후,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주 투자를 결정했고 물류 대란이 시작됐죠. 첫 달부터 애틀랜타 공항과 사바나 항구의 처리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현대차 프로젝트 팀과 주정부 사이에 비상 미팅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한도윤 현대차 물류총괄이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본사에서 파견된 기술진들이 도열해 있었죠. 캠프 주지사가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수송 지연이 계속되면 생산 일정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지사님, 제가 예측했던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용 공항 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도윤 총괄이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엔 선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미 본사에 이 가능성을 전달했고 검토 중입니다. 그때 저는 한도윤의 태도에서 한국식 전략의 정수를 느꼈어요. 침착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정되면 번개처럼 행동하는. 미 공군 출신인 제 아버지도 전투 상황에서 이런 자세를 취했었죠. 회의가 끝나고 주지사와 둘만 남았을 때 캠프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가능할까, 마이클? 전용 공항이라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애틀랜타의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주지사님, 미군이 전장에서 48시간 만에 임시 활주로를 깔 수 있다면 우리도 현대차를 위한 공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스타일은 기습과 정밀의 조화니까요. 주지사의 얼굴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좋아,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그날 저녁, 저는 제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애틀랜타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공항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입찰 너머의 무언가,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새로운 다리를 만들게 될 거라는 직감이 들었죠. 아침 일찍 주지사실에서 온 연락을 받았습니다. 긴급 미팅이라는 내용이었죠. 서둘러 출근해보니 이미 현대차 관계자들과 주정부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현재 운영 중인 항만과 공항의 물류 처리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재 애틀랜타 공항은 여객 위주 시스템이라 산업용 물류 처리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에 현황 도표를 띄우며 말했어요. 이 공항을 군사작전 기지처럼 바꿔야 합니다. 한도윤 총괄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호응했어요. 코엔 씨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본사 시스템은 공항과 공장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 재정위원회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질문했죠. 전용 공항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요? 납세자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군사작전 계획을 설명하듯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현대차 메타플랜트는 조지아주에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거예요. 공항은 그 성공을 위한 핵심 인프라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현대차 팀과 함께 메타플랜트 건설 현장으로 향했어요. 광활한 부지에 서서 머릿속으로 항공 루트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공군 시절 자주 이야기하던 군용 활주로 설계 원칙이 떠올랐어요. 정밀성,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유연성.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3,500m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군용 수송기급 화물기가 이착륙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현장 지도에 선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한도윤 총괄이 제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이클 씨는 정말 군인 같군요. 정확하고 결단력 있는 판단이. 저는 평생 군대에 있진 않았지만 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는 항상 전장에서는 쓸데없는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한도윤 총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전투형 민간인이라고 부릅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말이에요. 그의 말에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고향에서 온 칭찬은 언제나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바로 임시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차 물류팀과 조인트 태스크포스를 결성해 첫 전략 초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 군사 경험과 현대차의 산업 노하우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체제로 가야 합니다. 3교대, 끊김없는 수송 시스템이요. 저는 태블릿에 계획을 그려가며 말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놀라운 속도로 제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도면으로 변환했습니다. 그들의 일하는 모습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 같았어요. 군대에서 본 정예부대의 움직임과 비슷했습니다. 이 팀은 정말 놀랍군요. 저는 작업 중인 한국 엔지니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치 전투 임무를 수행하듯 정확하게 움직이는군요. 한도윤 총괄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기 상황을 대비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지금은 비즈니스에 그 원칙을 적용할 뿐입니다. 작업이 한창일 때 주지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항 계획에 대한 첫 공청회가 다음 주로 예정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한도윤 총괄과 눈을 마주쳤고 우리는 무언의 메시지를 교환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된다는. 밤늦게까지 작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제 핸드폰에 도착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였어요. 아들 뉴스에서 봤단다. 내가 한국 회사와 일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구나. 그 짧은 메시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가 한국과의 다리가 되길 바라셨죠.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다리를 실제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공군 작전 경험이 전기차 물류에 적용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요. 숙소 창문 너머로 건설 중인 메타플랜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공군 배지를 손에 쥐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이번에는 평화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발신자는 캠프 주지사였어요. 마이클, 문제가 생겼네. 지금 바로 와주게. 서둘러 주지사실에 도착하니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는 엘리사 톰슨이라는 여성이 열띤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외국 자본이 우리 조지아의 하늘을 군사화하려 합니다. 한국 기업을 위한 전용 공항이라니. 이건 주권 침해입니다. 캠프 주지사가 리모컨으로 볼륨을 낮추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리사 톰슨은 지역 시민단체 대표야. 현대차 프로젝트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상황을 분석했어요. 톰슨의 주장은 감정에 호소하고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는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선동 전술이었어요. 주지사님, 공청회에서 정확한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건 군사화가 아닌 산업 효율화의 문제라는 점을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현대차 측 한도윤 총괄도 급히 소집됐어요.
예상보다 빨리 장애물이 등장한 셈이죠. 오후에 예정된 공청회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던 중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 전통 한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어머니 이미경 씨는 항상 제게 양쪽 문화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난 이걸 팔아넘기려는 게 아니야.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를 만들고 있을 뿐이야. 공청회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톰슨 측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의 하늘을 돌려달라. 외국 자본 침략 반대 같은 문구들이었죠.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마이클 제임스 코엔입니다. 미 국방물류청 출신 전략가이자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항은 군사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산업 경쟁력을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청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수치, 경제적 파급 효과, 미래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까지. 저의 발표가 끝나자 엘리사 톰슨이 단상에 올랐어요. 코엔 씨, 당신의 어머니가 한국인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결정에 개인적인 편향이 작용한 건 아닌가요?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톰슨 씨, 제 혈통을 문제 삼으시는 겁니까? 제 결정은 데이터와 전문성에 기반합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제게 양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저의 반박에 청중 일부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톰슨은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 캠프 주지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해보게. 이 프로젝트가 정말 조지아주의 최선일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주지사님,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장 유치가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허브를 만드는 일이에요. 한국의 기술력과 우리의 인프라가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발생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캠프 주지사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더니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 나는 공항법안에 서명하겠네. 법률 우선권까지 포함해서. 그날 밤 주지사의 공항법안 서명 소식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했어요.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도윤 총괄이었습니다. 마이클 씨,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본사에서도 매우 기뻐하고 있어요. 당신 같은 동반자가 있어 다행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어머니.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며 종종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제가 이제는 그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운명이라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회의실은 전쟁터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FAA, 국방부, 그리고 현대차 설계팀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온갖 도면과 차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앞둔 상황실 같았죠. 민간 공항과 산업 물류를 결합한 전례가 없습니다. FAA 대표 마이크 베넷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베넷은 제가 국방물류청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옛 상관이었어요. 안전 규정과 운영 절차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할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마이크, 이라크에서 우리가 48시간 만에 임시 활주로를 만든 것 기억나나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올바른 계획과 실행력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회의는 끝없이 이어졌어요. 기술적 쟁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현대차 엔지니어들의 정확한 계산과 제 군사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냈죠. 때로는 날카로운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목표는 하나였어요. 세계 최고의 산업공항을 만드는 것. 점심시간, 저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혼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제게 보여주셨던 공군 기지 설계도가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기지를 방문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회의실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드론 활주로 매뉴얼을 수정해 적용해 봅시다. 전투용 드론 기지는 효율성과 속도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걸 산업용으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한도윤 총괄이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발상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물류 드론을 개발 중이에요.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넷은 회의적이었지만 제 군사 경험을 신뢰했습니다. 마이클, 자네 판단을 믿네. 하지만 안전 규정은 타협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하게.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우리는 첫 번째 통합 설계안을 완성했습니다. 군사민간 통합 허브라는 개념이었어요. 군사적 효율성과 민간 물류의 유연성이 결합된 혁신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캠프 주지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주지사실로 향했습니다. 한도윤 총괄과 저는 나란히 걸으며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마이클 씨,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한도윤 총괄이 말했어요. 미군 출신이 우리 회사의 니즈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했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은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군요. 저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총괄님, 제가 한국 문화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순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통해 한국의 정신은 배웠습니다. 끈기, 정밀함, 그리고 혁신의 정신이요. 주지사실에서 우리는 완성된 설계안을 프레젠테이션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감탄을 숨기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군. 미래형 물류 허브로군. 회의가 끝난 후 주지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 다행이야. 한국 기업을 이해하면서도 우리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거든. 저는 가슴속에서 자부심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미국적 철저함과 어머니의 한국적 섬세함. 이 두 가지 유산이 제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조지아의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곧 이 하늘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산업의 날개가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온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제가 제안한 설계안에 대한 승인과 함께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코엔 씨의 혁신적인 접근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장점을 결합한 이 프로젝트는 양국 산업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메일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두 나라, 두 문화,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군용기처럼 정밀하게, 그러나 평화의 날개를 펼치며. 기자회견 시작 10분 전, 제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마련된 작은 대기실에서 마지막 메모를 검토하며 심호흡을 했어요. 엘리사 톰슨과 그녀의 단체가 벌인 시위는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한국 기업 전용 공항이라니. 이것은 주권 침해다라는 그들의 구호가 전국적 이슈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공항 건설 현장 앞에는 매일 수십 명의 시위대가 모여들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는 연일 이 문제를 다루었고 심지어 전국 방송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치적 압박이 거세지자 주정부는 진화에 나섰고 저는 그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준비한 발언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적이 아닌 미래 파트너입니다. 이 공항은 적대적 군사시설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에 수만 개의 일자리를 가져올 것이며 이 공항은 그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질문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코엔 씨, 당신은 한국계 혈통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개인적 편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순간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데이터와 전문성에 기반합니다. 오히려 제 배경은 양국의 문화와 비즈니스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한도윤 총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씨, 본사에서 기술진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여론 반전을 위해 실제 수치와 자료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다음 날 인천에서 날아온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정하나 현대차 본사 홍보실장이 팀을 이끌고 왔어요.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코엔 씨, 반갑습니다. 본사에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정하나 실장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놀라운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메타플랜트의 정확한 경제적 효과 분석, 유사 사례 연구, 환경 영향 평가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량화되어 있었어요. 이 자료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준비합시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더 큰 규모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하나 실장과 함께였어요. 저는 시작 발언을 짧게 한 후 정하나 실장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정하나 실장은 완벽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그녀가 제시한 데이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수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환경 영향 분석까지 모든 우려사항에 대한 과학적 답변이었죠. 현대차 메타플랜트는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모빌리티의 허브이자 조지아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증거로 말합니다. 정하나 실장의 마지막 말에 회견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현대차 프로젝트의 긍정적 측면을 조명하는 기사를 내보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지지 목소리가 커져갔어요. 저녁 한도윤 총괄과 정하나 실장을 저의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한식 배달 음식을 주문하며 작은 승리를 축하했어요. 한국식 실증 자료가 미국 정치 프레임을 무너뜨렸군요. 저는 소주 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정하나 실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마이클 씨가 이미 길을 닦아 놓았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두세 개를 잇는 다리 같아요. 한도윤 총괄이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코엔 씨, 솔직히 처음에는 미국인이 우리 회사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군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 어머니는 항상 내가 두세 개의 아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조지아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머지않아 그 하늘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비행기들이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비행 경로를 만드는데 제가 일조했다는 사실이 가슴 뿌듯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등장했습니다. 아침 일찍 FAA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을 때 저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공항 인증이 보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보안 및 소음 문제였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한도윤 총괄과 정하나 실장, 그리고 FAA 담당자 마이크 베넷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마이클, 솔직히 말하게. 이 공항의 소음 분석이 불충분하네.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조사해야 해. 베넷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훑어보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마이크, 우리는 모든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소음 문제는 이미 최신 기술로 해결 방안을 마련했고요. 베넷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아. 게다가 보안 시스템도 문제야. 산업 물류와 일반 항공을 혼합하는 모델은 전례가 없네.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이 필요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인증 없이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한도윤 총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순간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군사 시절 훈련 데이터가 기억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무실로 돌아와 옛 군사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시절 참여했던 합동 군사작전 중 민간 공항을 군사 목적으로 전환했던 프로젝트 자료였습니다. 그 데이터는 현재 상황에 역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시 회의실로 돌아온 저는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군사 시절 참여했던 프로젝트 자료입니다. 이라크에서 군사공항과 민간 물류를 통합 운영했던 사례입니다. 소음 관리와 보안 프로토콜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베넷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군사 데이터를 민간에 적용할 수 있나?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군사 기준은 민간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우리는 이미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도윤 총괄이 자료를 검토하더니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본사에도 비슷한 접근법으로 개발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두 자료를 결합하면 더 강력한 제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증 패키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군사 경험과 현대차의 첨단 기술이 만나 시너지를 냈어요. 한국에서 추가 기술진이 파견되었고 밤낮 없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증 제안서를 FAA에 제출했습니다. 베넷은 처음에 회의적이었지만 자료를 검토한 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예상보다 훨씬 철저하군. 베넷이 중얼거렸습니다. 군사 수준의 소음 관리와 보안 프로토콜이로군. 정하나 실장이 자신감 있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이미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그 데이터도 함께 제공해드렸어요. 베넷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검토 후 답변하겠네.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메일함을 확인하며 FAA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2주 후 좋은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인증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무실에서 함께 소식을 접한 한도윤 총괄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씨,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국이 없다면 이 공항은 허상이라고 했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총괄님, 이건 제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협력이 만든 결과죠. 미국의 경험과 한국의 기술,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되었을 뿐입니다. 인증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현대차 메타플랜트와 공항 프로젝트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며 긍정적인 보도를 내보냈어요. 엘리사 톰슨과 그녀의 단체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여론은 이미 우리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공항 인증이 통과됐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거라고 항상 믿었단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곧 이 하늘에는 한국과 미국을 잇는 새로운 비행 경로가 열릴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개항일이 다가왔습니다. 현대차 부품을 싣고 인천에서 조지아로 향하는 첫 직항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깨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준비와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사무실 옷장에서 특별히 보관해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비행복이었어요. 리처드 코헨 대령은 30년 넘게 미 공군에서 복무했고 그의 마지막 임무는 한국에서의 합동훈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났고 저의 탄생으로 이어졌죠. 비행복을 입으며 깊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공항 개항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 여정의 완성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아들로서 두 세계를 잇는 다리를 완성하는 날이었죠. 공항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들, 주정부 인사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두가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어요. 한도윤 총괄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씨, 오늘 그 유니폼은 아버지의 비행복입니다. 그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입었던 거예요.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한도윤 총괄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어요.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군요. 통제탑에서는 인천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이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자동차 기업 전용 국제선이 운항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보잉 747 화물기에는 현대차의 최첨단 전기차 부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개항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캠프 주지사가 축사를 마친 후 저를 단상으로 초대했어요. 오늘의 주역 마이클 코헨 씨를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잠시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한 후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공항 개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항공작전입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서로를 믿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상징이죠. 연설 중에 통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조지아 상공에 진입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봤고 곧 지평선 너머로 보잉 747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옵니다. 누군가 외쳤고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두 세계의 만남이 제 안에서 이루어졌듯 지금 이 순간 한국과 미국의 산업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착륙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가 왔고 비행기는 완벽하게 활주로에 접지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한도윤 총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습니다, 마이클 씨. 비행기가 멈추고 화물칸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도윤 총괄, 캠프 주지사와 함께 활주로를 걸어 비행기로 향했어요. 아버지의 비행복을 입은 채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기장이 비행기에서 내려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인천에서 조지아까지 8,700마일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저는 기장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화물칸에서는 현대차의 첨단 부품들이 하나둘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곧 메타플랜트에서 미국의 일자리로 미국의 기술력으로 탄생될 전기차의 핵심이 될 것이었어요. 저녁 리셉션에서 저는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비행기 한 대를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혁신이 만나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죠. 캠프 주지사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현대차와 조지아의 파트너십을 위하여. 잔을 들며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역사적인 순간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운명이란 이런 것일까요? 한국 부품이 미국 땅에서 날개를 다는 순간, 저는 제 정체성의 두 측면이 마침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비행 성공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인천과 조지아를 오가는 비행은 일상이 되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조지아에서 생산된 첫 전기차 부품이 한국으로 향하는 날이었어요. 비행기는 이미 대서양 상공을 지나고 있었고 곧 인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저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는 이미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차의 글로벌 공급망이 완성되는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죠. 한도윤 총괄이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마이클 씨, 인천 착륙까지 앞으로 3시간 남았습니다. 생중계할 준비되어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화상 시스템 테스트도 마쳤고요. 한도윤 총괄이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군요. 1년 전만 해도 이건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가끔은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중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인천공항의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어요. 현대차 임원들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활주로 옆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통제탑에서 전해온 소식에 모두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는 엄숙한 마음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 이상의 의미를 가진 순간이었어요. 두 나라, 두 문화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화면 속에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완벽하게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화물칸에서는 조지아에서 생산된 첫 전기차 부품들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진정한 글로벌 순환이 완성된 것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특별한 화상통화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경상남도 진주와의 연결이었어요. 어머니의 사촌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연결되자 어머니의 고향 친척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마이클,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한국과 미국을 이렇게 연결해주다니. 저는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서요. 어머니에게 배운 몇 안 되는 한국어 문장들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조지아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돌아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였던 길이었구나. 어머니가 미국으로 이민 온 것, 아버지와 만난 것, 제가 태어난 것, 그리고 지금 이 프로젝트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현대차 팀과 함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한식당에서 열린 저녁 식사에서 캠프 주지사는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위대한 파트너십을 위하여. 잔을 드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현대차의 물류 루트는 단순한 비행 경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종, 혈통, 산업을 잇는 통로였습니다. 제 안에 흐르는 두 나라의 피처럼 이제 두 나라의 산업도 하나로 흐르게 되었어요. 식사 후 한도윤 총괄이 제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인천과 조지아를 잇는 비행 경로가 새겨진 유리 기념패였어요. 마이클 씨,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영웅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 총괄님,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공입니다. 저는 그저 두 세계를 이해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밤하늘 아래 홀로 서서 저는 아버지의 비행 배지와 어머니의 사진을 나란히 들고 있었습니다. 두 세계가 제 안에서 만나고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도 만났어요. 현대차의 물류 루트가 인천과 조지아를 잇듯 저의 정체성도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머리 위로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은빛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